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저도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중요함을 더욱 절절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게는 사랑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애초에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의 정이 어떤 건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인간관계에 집착하곤 했습니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한 뒤부터는 아주 작은 인연도 꼭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곤 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제 주위에는 다행스럽게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맺어준 인연으로 지금의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죠. 그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났습니다. 가짜로 웃는 저와는 달리 진짜로 웃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를 좋아했어요. 몰래 짝사랑만 하는 저를 지켜본 다른 친구가 안타까워하면서 그와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이 저를 마찬가지로 좋아할 확률이 얼마나 작은 건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전부터 저를 지켜봤다고 하지 뭡니까?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서 종이 치는 것 같았어요. 제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를 소개시켜줬던 주변인들은 모두 저희의 연애를 축하해줬습니다.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 없어 사랑을 주는 방법도 몰랐던 제게 그는 사랑을 받는 법과 주는 법 모두 알려주었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정말 새 삶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불같은 연애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부드러운 연애를 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비장한 얼굴로 유람선을 타자고 하더군요. 웬 유람선? 싶었는데 그날이 저희 사귄 지 2년째 되는 날이라 이벤트 겸 유람선 승선을 예약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그날 제게 프로포즈를 할 계획이었더라고요. 유람선에 폭죽이 터지던 그 시각, 반지 케이스를 내민 남친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결혼, 그것은 제가 꿈꾸던 마지막 행복의 결실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제가 가장 바라는 가족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프로포즈를 한 이후 남친은 제게 키워주신 보육원의 원장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다고 하면서요. 다른 누구도 아닌 원장님을 만나러 가자고 한 남친의 말에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가 제 생각보다 더 속이 깊은 남자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원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 남친은 제게 입고 갈 옷을 선물해 주었어요. 단정한 투피스 차림의 옷은 저를 멋진 회사원으로 보이게끔 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늘 변변한 옷 한 벌 갖지 못했던 저에게 남친은 보석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서서 원장님을 만나 뵙자마자 남친은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시은이 남편 될 사람입니다. 그동안 시은이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리 와 앉아요. 세상에, 시은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눈물이 다 나네. 원장님은 따뜻한 차를 내와 주셨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죠.
원래 보육원이 그런 곳입니다. 내가 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해도 막상 여길 나가면 연락이 끝까지 닿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자주 찾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시은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제 말벗도 되어주곤 했습니다. 보다시피 여기가 구석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원장님이 시은이를 잘 돌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나는 이렇게 감사 인사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보다시피 여기 아이들이 30명 가까이 돼요. 일일이 신경도 못 써줄 뿐더러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 사실 시은이 같은 경우는 제 손이 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러 찾아와 주니 너무 고맙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은이가 이렇게 바르게 클 수 있게 도와주신 건 다 원장님 덕인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말해줄게요. 시은이가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연유가 궁금합니다. 남친은 제가 그토록 궁금했지만 도저히 물을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 원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원장님한테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몰라 묻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을 이제야 들을 용기가 생겼지만 아직도 제겐 두려움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남친이 제 손을 맞잡아 다독여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여셨어요. 그날은 엄청 추운 날이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새벽부터 일어나 앞마당을 쓸고 있는데 웬 여자가 강보에 아이를 싸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죠. 한참을 그러고 서서 제가 이렇게 추운데 들어와 얘기하자고 하니 고개를 가로줬더니만 이 아이를 맡겨주실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이미 죽고 없고 자신은 아이를 기를 힘도 돈도 없으니 부탁한다고 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꼭 찾아오겠다는 말도 했죠. 그렇게 받아든 아이가 시은이에요. 울지도 않고 양볼이 빨갛게 얼어서는 저를 말똥말똥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은엄마는 도망치듯 떠나버렸고 아쉽게도 시은이가 18살이 넘도록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시은이는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덜 가는 아이였어요. 잘 울지도 않고 떼도 쓰지 않고 남들 다 거친다던 사춘기도 무던히 지나갔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어요. 얘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은이 잘 부탁합니다. 사랑이 많이 고픈 아이예요. 많이 사랑해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더 사랑하고 있고요.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아니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 돕고 싶어요. 아, 저희 결혼식에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그날 오셔서 자리 빛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죠.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자주 들리도록 할게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저를 다독인 남친이 저를 데리고 보육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유독 예뻐해 주셨던 원장님이 해주신 그날의 얘기는 역시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만 울어. 얼굴 다 붓겠다. 엄마는 나를 일부러 찾지 않으신 걸까? 아닐 거야. 찾지 못하신 거겠지. 무슨 사연이 있으셨다거나. 원장님한테 연락처나 남기지 않으셨잖아. 그건 애초에 찾을 생각이 없었던 거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 그래도 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알게 됐어.
다 혼자서는 들을 용기가 안 났거든. 고마워. 전 진심으로 남친에게 고마웠습니다. 결과와 어떻든 간에 그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 혼자서는 끝까지 용기를 못 냈을 겁니다. 그전에도 원장님이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하셨지만 늘 입을 꾹 다물곤 했었거든요. 원장님을 만나 뵙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꽁꽁 얼어 있었던 마음도 녹을 정도로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데 남친이 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원장님을 만나 뵈었으니 이제 남친의 부모님을 만나라고 할 차례였는데 그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겁니다. 괜히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부모님께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정이 떨어졌나 싶기도 했고요. 당시에 전 자존감이 진짜 바닥이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 남친에게 왜 부모님을 소개시켜주지 않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친은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고 했어요. 괜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준비가 됐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라는 말에 또 울컥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친의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면접하듯이 긴장을 한 저는 밤을 꼴딱 새워버렸습니다. 전날 밤을 꼬박 새운 저는 빨개진 눈가를 가라앉히느라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어요. 작은 자취방에서 있는 옷들을 다 꺼내놓고 그중에서 가장 얌전하고 단정한 옷을 찾느라 1시간을 소비했죠. 곱슬기가 있는 머리도 단정하게 펴고 절 데리러 온 남친을 만나러 나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진짜 시은이 맞냐며 짓궂은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어머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많은 걱정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뵌 남친의 부모님은 인상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어서 와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와 앉아요. 우리 정훈이가 너무 예쁘고 착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는데 진짜로 예쁘네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미인이세요. 어머, 입 바른 소리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제 늙어서 볼 거 없죠 뭐.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세상에. 여보 들었어요? 나보고 어머님이라고 했어. 엄마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정상이죠? 그럼 정상이지. 당신 부러운데 나보다 먼저 어머님 소리를 다 듣다니 나도 듣고 싶은 소리라고. 아빠도 참 시은이 부끄럽게 왜 그래? 부끄럽긴 뭘. 시은이가 이해해.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스스럼이 없지. 처음에는 어려워도 일단 우리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재밌어. 걱정 마세요. 저도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요. 그거 참 다행이네. 여기 간단한 타거라도 들어봐. 점심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첫 만남부터 밥 먹이면 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정은이가 신신당부를 해놔서 밥은 준비 못했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다과는 훌륭했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예쁜 디저트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가도 돈이 아까워 커피 외에는 다른 디저트는 못 사 먹었었는데 어머님이 만드신 디저트는 너무나 맛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아기자기한 디저트를 다 만드실까 싶었어요. 손도 고우시고 얼굴도 더 고우신 어머님은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티가 나는 분이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과자도 하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입맛에 맞아 다행이네. 우리 엄마 아침부터 이거 만든다고 야단이었어. 맛없으면 솔직하게 없다고 해도 돼. 우리 엄마 그런 거에 상처받으시는 분 아니거든. 어머, 얘는 뭘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니. 엄마 창피하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세요? 전 사실 요리를 잘 못해서요. 배우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와, 우리 엄마 시은이 가르쳐 줄 생각에 벌써 신났다. 아들 둘만 키워가지고 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내 입버릇처럼 말하시더니 엄마 지금 표정 못 속이는 거 알지? 그래, 나 신났다 이 녀석아. 그래서 엄마 계속 놀릴 작정이야? 아니, 나도 엄마가 시은이 마음에 든 것 같아서 좋아서 이러지. 암튼 그렇고 우리 정훈이랑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야? 당신도 참 벌써부터 본론을 꺼내면 어떡해요. 시은이 당황스럽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난 시은이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렇지. 그래, 지금 하는 일은 정은이한테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근무한댔지? 저는 사회복지사로 영등포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될 생각을 다 했대? 참 기특해. 기특하긴요. 정은 씨야말로 진짜 기특해요. 공부도 잘하고 지금도 좋은 직장 취직해서 일 잘하고 있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좋으시겠어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정은이가 살면서 속썩인 적이 없지. 아이고 팔불출. 시은이가 이해해. 정은 아빠가 이렇게 자식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라니까. 자랑할 만하죠. 저라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싹싹하고 상냥하고 속도 깊고요. 아유, 시은이한테 엎드려 절 받으니까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그래도 칭찬이라 듣기 좋네. 그래, 시은이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플싸.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남친이 먼저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한다고 만류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비 시댁에 오기 전에 가장 긴장하고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시면 제가 고아라는 것과 과거사까지 모두 얘기해야 하니까요. 남친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반듯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색안경이 씌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좋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에 동요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때문에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날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골랐습니다. 사실 전 고아입니다. 뭐라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전 아주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셨고, 그 뒤로 저는 독립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정원 씨를 통해 진작부터 드리고 싶었지만 얼굴을 뵙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머님과 아버님은 꽤나 충격을 받으신 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하하호호 웃고 떠들던 소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정막만 맴돌았습니다. 앉은 곳이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만 해도 온화하던 집안의 공기가 더없이 숨이 막혀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러게 조금 놀랐네. 이윽고 아버님이 말문을 여셨습니다.
어색한지 킁킁 소리를 고르시며 다른 대화 주제를 찾으려고 하셨지만 쉽지 않은 듯 하셨어요. 결국 남친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시은이 혼자 자취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서 그런가 완전 살림의 달인이야. 집이 얼마나 깔끔한지 발 디디면 그냥 미끄러질 것 같다니까? 어, 그래.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 잘하는 게 진짜 신기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얼마 전에는 뜨개질을 독학하더니 내 목도리를 떠주더라니까? 파는 것보다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 언제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줄게. 그렇구나. 묘하게 쌀쌀해진 태도의 어머님 때문에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질 않았습니다. 아까만 해도 미소가 만연하게 웃으셨던 어머님의 얼굴에 웃음은 감춘 지 오래였어요. 저는 가슴이 떨리고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분명 예상했던 일이었는데도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현관까지 나오셔서 조심히 가라고 배웅해 주셨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온도는 분명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틀림없었죠.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친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은아, 울지 마. 왜 울어, 어? 미안해. 시은이 네가 뭐가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 그냥 좀 놀라신 거야. 사람이 원래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으면 조금 놀랄 수 있잖아. 우리 엄마 쓸데없는 편견 가지신 분 아니셔.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래. 어머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눈에 선하게 보였는데 다 같아도 부모 없는 여자랑 결혼시키기 싫을 거야. 난 어머님 이해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데 자기처럼 잘난 남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사실 내가 언감생심 자기 같은 남자를 만날 수나 있겠어? 시은아, 그딴 생각하지 마.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난 누구보다 따뜻하고 예쁜 너의 마음에 반한 거야. 네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막말로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네 잘못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 그걸 알고 계실 거고. 자기 마음은 잘 알겠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렇게 좋으신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나는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데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시은아, 절대로 너랑 결혼 안 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 알았지? 남친은 굳건했습니다. 저의 손을 꼭 부여잡고 저를 안아주며 쉼없이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건 오로지 너뿐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믿음을 심어줄수록 더욱더 불안함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제 눈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얼굴을 본 이상 그것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저의 욕심 때문에 그와 부모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끙끙 앓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몸이 아파 침대 밖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정한 남친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더 괴로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주말 내내 끙끙 앓은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집에만 있으면 괜한 잡생각이 머리를 잠식해서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을 하다 보면 괴로운 생각들이 잠깐 잊혀질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온종일 멍해 있기 일쑤였고 잦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이 혼이 났어요. 침울한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이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와 보니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시은아, 청은이 엄마야. 회사 끝나고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릴 테니 얼굴 좀 봤으면 하는데 괜찮을까? 문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명 남친과 헤어지길 강요한 자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순 없었죠. 회사 앞에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신다고 했으니 바람 맞힐 수도 없었고요. 남친의 어머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나게 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게 뻔하니 괜히 거기서 눈물을 보이긴 싫었거든요. 회사 앞 카페는 센터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 자칫 잘못하면 제가 우는 모습을 들키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잠시 고민한 전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6시 퇴근이니 그때 뵙자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은 붙잡지도 못하게 금방 6시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가방을 맨 저는 천천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금방 비라도 내릴 것처럼 하늘이 어둑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뵈러 가는 길이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도착한 저는 저 멀리 앉아 계시는 어머님 앞으로 가 앉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지? 내가 미리 시켜놨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표정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침이 바짝 말랐어요. 일단 눈앞에 놓인 커피를 쭉 들이켰습니다. 힐끔힐끔 어머님을 살펴보는데 어머님이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쓱 봉투를 제 쪽으로 미시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결국 돈으로 헤어짐을 강요하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마치 TV에서나 볼 법한 일을 직접 당하게 되니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거 받아. 네? 3천만 원이야. 이걸 왜?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봉투를 차마 가져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은 다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그와 헤어져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와 계속해서 사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숨이 바짝 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여러 번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눈을 꾹 감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저 진짜 정우 씨랑 못 헤어지겠어요. 응? 저 정말 정우 씨 사랑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보잘것없는 저한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알려준 게 바로 정우 씨였어요. 저는 부모가 없어 늘 자존감 낮은 채로 살아왔는데 그런 제 자존감을 높여준 게 정우 씨였고요. 전 정우 씨 없이는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어 못마땅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말에 감았던 눈을 떠보니 어머님은 다소 당황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어머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어머님의 손은 따스했습니다. 난 둘이 헤어지라고 한 적 없는데. 네? 그, 그럼 헤어지라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 하지만 그때 제가 구하라고 하니 얼굴빛이 좋지 않으셔서. 세상에, 그래서 오해했구나. 어머님은 웃으면서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마음이 영 좋지 못했어.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런 줄 알았다면 진작 얘기해 줄 걸. 그때 얼굴이 좋지 못했던 건 시은이 내가 구하라서가 아니야. 내가 구하기 때문이야. 네? 그게 무슨... 나는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 나를 맡아주셨던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도 2년도 채 안 되어 돌아가셨지. 친척들 중 아무도 나를 거둘 생각이 없으셨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보육원에서 살았단다. 그래서 네가 구하란 사실을 밝혔을 때 조금 놀랐어. 나와 같은 아픔을 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은이 내가 밝아 보였거든. 이럴 수가. 어머님도 저와 같이 부모님이 안 계셨다니. 이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따스한 가정을 갖고 살고 계신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어머님은 잡은 제 손을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대학 학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안 됐기에 갖고 있던 돈이라도 너에게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어머님이 제가 고아라서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싫긴 왜 싫겠어. 내 아들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인걸. 게다가 나랑 처지가 같다고 하니 안쓰러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다행이에요, 정말.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미안해. 쓸데없는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싫지 않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거면 됐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어쩜 이렇게 마음도 예쁠까. 하지만 어머님,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열심히 모으신 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받아줘. 시은이가 받아줘야 나도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님, 얘가 우리 집에 인사로 온 순간부터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생각하기로 했어. 딸에게 결혼하기 전 모아둔 돈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니?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렴.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요, 어머님. 자꾸 거절하면 내 마음이 아파. 그래도 되겠어?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손에 꼭 쥐었죠. 눈물이 자꾸만 흘러 뺨을 적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너무 감사해요. 울지 마.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 강하게 마음 먹으려 해도 세상이 워낙 흉해서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독해지려고 눈물부터 참았단다. 정말 울고 싶어지면 그때 정원이랑 내가 안아줄게. 하지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부터 흘리지 마. 사람이 약해지면 주위에서 자꾸 우습게 봐. 우리같이 없었던 사람들은 동정표 대신에 부러움을 얻어야 해. 그게 살아갈 힘이 되더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시은이한테 힘이 되어줄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남친이랑 헤어져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반전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일찍부터 인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고아였다고는 하나 그래서 제가 더 싫을 수도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허락을 맡아 남친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식도 저를 배려하여 간소하게 하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직에 근무하셔서 결혼식에 오실 손님분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친척분 몇 분만 모셔놓고 스몰 웨딩을 진행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과 원장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의 행복함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늘 꿈처럼 바라던 일이 눈앞에 그려진 걸요. 하지만 그날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초대하지 않은 자가 결혼식장에 나타났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남친의 옛 여자친구였죠. 남친이 예전에 말해준 적이 있는데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자꾸만 연락을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있을 때도 이따금 전화가 와서 안 받은 적이 있는데 차단을 시켜놔도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떡하니 나타난 거 있죠? 세상 화려한 옷을 입고는 저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곤 입을 열더라고요. 어떤 대단한 여자랑 결혼하나 했더니 이 여자야? 날 버리고 도대체 누구랑 만나나 했더니 어이가 없네. 얘 고아라며. 부모도 없는 애랑 결혼해서 어쩌자고. 동정심이랑 사랑이랑 착각한 건 아니지?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리고 너와 나는 진작에 끝난 사이야.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 아하, 여기가 오빠네 어머님 아버님이구나. 그렇게 내가 부모님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도 마다하더니. 그만 가줘. 싫어. 내가 왜?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가야지.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어릴 때 엄마가 버린 애래요. 나도 얼마 전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가 어딘지 침침한 구석이 있지 않아요? 역시 출신은 못 속인다니까.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넌 가만히 있어.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네?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리나 본데.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부모가 없어서 뭐 어쩌고 어째? 아니 왜 이러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이 여자 부모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설마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는 대행 알바 같은 것도 많이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대행 알바? 여기 부모라고 앉아있는 사람 중에 대행 알바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님도 속지 말라고 말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속내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없는 애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그래, 나도 부모가 없어. 네 말처럼 내 속내가 음흉해 보이니? 부모가 없이 커서 내가 너랑 다를 게 뭐가 있지? 아, 하나 있네. 이렇게 남의 결혼식에 와서 깽판 쳐놓는 그 싸가지 없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서 우리 소중한 며느리 까내리지 말고 그만 꺼져. 어머님의 얼굴에서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상 따스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냉정한 모습도 있더라고요. 전 여친이 나타나서 제게 한 말 때문에 속에서 울분이 치솟았는데 어머님 말에 열받은 게 확 가라앉았습니다. 전 여친은 어머님 말에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어머님이 얘가 어떤 애인지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그 걸레 같은 입에 날 올리지 마. 뭐, 뭐라고요? 속고 계신다고 찾아왔더니 걸레요? 너야말로 네가 어떤 애인지 말해줘? 내가 뭐? 너 나 만나면서 뒤로 남자 여섯 만나고 다녔잖아. 그거 나한테 들켜서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쪽팔리게 생겼을 때 네가 빌고 또 빌어서 내가 참아줬어. 그래도 나 딴엔 그러고 사는 네가 불쌍해서 네가 찾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무시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그 낯짝을 결혼식장에 들이밀어? 네가 제정신이야? 누, 누가 그딴 말을 믿어? 너 말고 다 믿어. 여기서 난동 부리는 영상 찍어서 뿌리기 전에 꺼져. 네가 나 없이 잘 살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저주 내릴 거니까. 사람들이 모두 전 여친을 향해 쓴소리를 내자 구석에 몰린 전 여친은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획 돌려 재빠르게 결혼식장에서 사라졌어요. 그녀가 사라진 뒤 잠시 결혼식장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객들을 향해 말하셨어요. 여러분, 즐거운 날에 똥파리 하나 날아 들어온 걸로 동요하지 마세요. 오늘은 저희 아이들의 행복만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말에 모두들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잠시나마 흘렀던 어색한 정막도 금세 사라진 직후였죠. 남친의 친구가 축가를 부르며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스펙타클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과 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충만해졌거든요. 결혼식을 치른 후에 저는 따로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이제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본인들끼리 신혼의 삶을 누리고 싶은데 괜한 방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더 얘기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자주 어머님 집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결혼식에 난입하여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간 전 여친이 또 무슨 짓을 벌이진 않을까 걱정하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어머님이 미리 현명하게 처리하셨더라고요. 결혼식 이후 만나서 어떤 으름장을 놓으셨을진 모르지만 그 뒤로 전 여친이 다시 연락을 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 전 열심히 복지사로 일하고 있고요. 남편이 된 그는 얼마 전 승진을 하였습니다. 서로 야근을 하는 날에는 먼저 퇴근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저녁을 차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요리 솜씨가 좋지 못하는데도 남편은 늘 맛있게 먹어준답니다. 어머님 훌륭한 요리에 길들여져서 힘든 것도 같은데 내색 한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감히 바라건대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오는 거랍니다. 너무 행복하면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을 몰고 오는 거라더라고요.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면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무도 없어 늘 앙상하기만 했던 저에게 가족이란 큰 울타리를 만들어준 시댁 어르신들과 남편에게 제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버린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 말대로 어쩌면 엄마도 나름대로 힘든 사연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려 합니다.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지 못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시든 엄마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딘가에서 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그럴 필요 없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겐 또 다른 엄마가 생겼으니까요. 어머님은 저를 새아가 혹은 며느리로 부르지 않으셔요. 제가 시댁에 가면 딸 왔어 하고 반겨주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주말엔 시댁에 가서 유튜브로 열심히 배운 요리를 선보일 작정이에요. 요리만은 자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요리를 맛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고아로 살아왔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가정을 만나게 된 지금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늘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